안녕하십니까. 평양 와이파이에서 전하는 북녘의 최근 소식입니다. 북이 전략 폭격기 B-1B를 일본에 처음 배치한 미국의 행태를 25일 규탄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악명 높은 죽음의 백조가 일본의 둥지를 틀었다라며 20일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밝힌 데 의하면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 여러 대가 미 본토에서 주일 미군의 미사와 공군기지로 전진 배비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미군이 B-1B를 일본에 배치한 것을 두고 감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무력 행사를 일삼던 미국의 군사기조가 가일중 악성으로 변이된 지역 안보에 매우 위해로운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이 전략 폭격기 몇 대로 지역의 안보 군용추를 마음대로 옮겨 넣을 수 있는 연약한 지대가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건조한 구축함 진수 기념식이 4월 25일 남포 조선소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신문은 26일 국가경제의 집합체, 자위국방기술의 집성체이며 비교를 허용치 않는 우리식의 막강한 첨단 타격 무기체계들로 장비된 신형 다목적 구축함의 탄생을 보도했습니다. 5,000톤급 다목적 구축함 최연호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예측 불가한 가변적 바다 날씨와도 같다는 비유로 주변 안보 환경을 언급하면서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그 주변국들이 북의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적 행위를 상습적으로 벌이고 전략적 타격 수단을 상시 배치 수준에서 조선반도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미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우리의 우지를 대외 보도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며 미국이 계속하여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해 나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당한 반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적들은 수중에 보유한 모든 수단들을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는 데 주저없이 동원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 우리의 우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적 해외 무력의 조선반도 무력 중간 기도를 구속하고 차단하는 데서 제일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면서 원양작전 함대를 이제는 우리가 건설하자고 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28일 최연호에 탑재된 각종 무장체계의 성능과 전투적 영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북이 탐지 전자전 천국의 전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8일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전략 순항미사일, 전술 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들과 함의 통상적인 방어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배합 탑재한 우리식의 함상 화력체계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현존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 방위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하여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며 이를 위한 제반 가업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준공식을 진행한 평양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노동신문은 27일 평양이 4월의 봄과 함께 또다시 새집들이 계절을 맞이하였다며 초고층, 고층 살림집들과 각종 봉사만들이 특색 있게 조화를 이룬 대건축군이 새집들이 경사로 연일 홍성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자손들과 함께 4칸짜리 새 집에 들어선 너인들과 전쟁 더병인 할머니 동의의 입주 서감을 전하고는 새 고리의 겉곳으로 이삿짐을 실은 차들이 기쁨 속에 노래 속에 들어서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리문고리, 조니고리 준공에 이어 지난해 2월 23일 착공한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열리고 지난 2월 16일 착공한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준공되면 5만세대 살림집 계획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평양에 도착한 러시아 여당 통합 러시아당 소속 청년군의대 대표단이 7박 8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청년군의대 대표단은 15일 인민문화공전에서 문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에 이어 청년동맹과 청년군의대 간 친선 및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저인했습니다. 데미도프 대표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청년군의대는 2024년부터 청년동맹과 협력해 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청년군의대 대표단은 17일 만수대 우사당에서 김종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담화를 했습니다. 데미도프 대표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관련하여 조선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의 외교 정책 방향에 확고한 지지를 표해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 러시아군 부상병들을 위해 조선 요양소와 병원에서 재활 가정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군의대 대표단 데미도프 대표는 같은 날 미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앞에서 조선인민군 해병들의 용성과 희생성의 경의를 표하며 러시아 청년들은 조선인민의 위협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항전에서 언제나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미도프 대표는 방문 기간 용도자와 인민이 하나가 된 사회, 신승과 낙관에 넘쳐 휘황한 미래를 건설해가는 불패의 나라를 보았다라며 러조 두 나라 국민은 정의와 독립을 지향하고 외부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사상적 동맹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청년군의대 모스크바 지부 대표는 조선 청년들은 자기 용도자와 조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진정한 애국자의 기감이라며 우리는 국제적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길에서 언제나 조선 청년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가 지난 19일 밤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엄숙하게 진행됐다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알렸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과 대사관 직원들, 평양에 체류 중인 통일 러시아 청년군의대 대표단 단원들이 함께 모여 부활절 밤 예배를 위한 준비를 했으며 이들은 모든 기도문이 슬라브어로 낭송되는 가운데 깃발을 들고 예배와 행진에 참가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전했습니다. 신도들이 준비한 부활절 케이크와 다갈은 평양 주재 외교 사절단과 나누었고 최선희 외무상에게는 특별히 큰 부활절 케이크가 별도로 전달됐습니다. 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 대동강 기슭에 있는 정백사원은 지난 2003년 6월에 착공해 2006년 8월에 축송된 러시아 정교회 사원으로 수용 인원은 500여 명에 달합니다. 한편 평양 외국어대학 러시아 센터 설립 16주기를 맞아 행사가 진행됐다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23일 진행된 행사에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대사관 학교 학생들과 교원들이 초청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사관은 행사에서 러시아어 센터에서 보충 강의를 받고 있는 평양 외국어 학원 학생들과 평양 외국어 대학 대학생들은 러시아 작가들의 노래들 뿐만 아니라 일부 서절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조선 노래들을 부르면서 훌륭한 언어 소유 수준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또한 연구 호랑이를 이긴 거슴도치의 장면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배우적 자질도 보여줬다라며 대사관 학생들도 지질세라 우리 조선 동지들 앞에서 노래 까추샤와 가무스름한 처녀, 비행사들이라는 춤을 추며 대저국전쟁 승리 80주년 경축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양 백오대학 로우센터가 저로 친선의 새로운 계약일을 열어나가시는 두 나라 수뇌분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며 양국 인민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데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과 소련 영웅 콘스탄틴 커로프토브 기념 제48회 국제권투대회가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러시아 국동지역을 대표하는 대회 중 하나로서 1961년 처음 개최되어 2008년부터 국제대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북과 남,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16개 나라에서 남녀 권투 선수 약 150명이 참가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북 선수들은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銅메달 3개를 땄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지에서 자기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명제품, 명상품을 개발하는 가운데 자강도의 전천건제공장에서 생산한 특색 있는 먹제품들도 사람들이 허평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제1조선신보가 26일 평양발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공장에서 생산한 목제품들은 자강도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천연 목재들을 가지고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가공 과정에 화학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자연의 싱싱함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실내로 참나무 통에 포도수를 보관하면 포도향과 참나무 향이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맛과 향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름나무 도시락도 음식물이 잘 변질되지 않고 건강에 좋아 사람들 속에서 인기 있는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덜빼나무로 만든 빗은 머리 비듬 제거와 피부 보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하여 누구나 즐겨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공장에서는 자기 공장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줄 수 있는 갖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에서 석고를 전혀 쓰지 않고 질 좋은 세멘트를 생산하는 기술이 확립되고 있다고 제1조선신보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멘트 생산에서 응결 조절제, 광화제로 쓰이는 석고는 속해석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료로서 그 소비량은 세멘트 총량의 5 내지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삼동화학공장에서는 어느 한 지역에 오랜 세월 쓸모없이 쌓여있던 폐설물을 이용하여 100% 우리식의 새롭고 혁신적인 무석고 세멘트 생산 기술을 확립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2014년부터 정식 생산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후 신문은 현재 공장에서는 세멘트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료와 연료를 100% 자체로 보장함으로써 그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편파를 모르고 안정적으로 질 좋은 세멘트를 꽝꽝 생산하여 국가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우리식의 새롭고 혁신적인 무석고 세멘트 생산 기술을 확립한 삼동화학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 성과 도입증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양의 여명거리에 위치한 금나라 식당이 하늘서 불고기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해지고 있다고 제1조선신보가 20일 평양발로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2017년 4월 여명거리 중공과 함께 개업을 시작한 금나라 식당에서는 하늘소 불고기와 함께 하늘소 발통찜을 비롯한 다양한 하늘소고기 요리도를 특색 있게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소고기는 인체에 필요한 각종 아미노산과 각물질이 풍부히 들어있어 기와 혀를 보호하고 식욕을 돋구는 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한 하늘소고기는 맛이 달고 독특하며 콩팥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손님들 속에서 인기와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하늘 서호기는 주름살을 없애고 피부를 탄력 있고 윤택이 나게 해주는 등 피부 미용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하여 하늘 서호기 열이는 여성들 속에서 보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과 휴식이면 하늘서 불고기를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로 흥성거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식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닭알의 유익성에 대한 과학적 발견들이라는 제목의 상식 기사에서 닭알은 질 좋은 단백질 외에 지용성 비타민과 필수 지방산에 버물거라면서 여기에는 비타민 A, D, E, K, B 복합제와 강물질들, 철, 동, 아연이 들어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닭알의 구성 비율을 보면 알 껍질이 9 내지 14%, 흰 자위가 55 내지 63%, 노란 자위가 26 내지 34%이며 중간 크기의 닭알 하나에는 단백질이 6g, 지방이 5g 들어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닭알의 유익성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심장 발작 확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닭알에는 많은 용량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베타인과 콜린은 심장혈관 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임신부의 식사에 반드시 콜린을 함유한 식품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물질이 태아의 정상적인 뇌 발육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 유선암 발생 위험성을 줄인다고 합니다. 한 연구는 식사를 통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유선들 속에서 유선암 발생 위험성이 24%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더욱이 닭알 속의 콜린은 체내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울러 통신은 합리적인 정량은 하루에 닭알 한 알 내지 두 알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평양 와이파이에서 전하는 북녘의 최근 소식입니다. 평양 와이파이 김연희입니다. 감사합니다.